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도 대구의 근현대사 오류가 여전해 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오늘 대구 서문시장과 유통단지 등을 찾아 중도 보수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아파트 관리 규약을 강화해 임차인의 권리를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도청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발주를 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도 2.28 민주운동이나 10월 항쟁 등 대구의 근현대사 상당 부분에서 오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2달 전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뒤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7월 10월 항쟁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10월 항쟁이 정부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인정한 데 이은 조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역사 국정교과서에는 미군정에 대항한 조선공산당 투쟁으로 기술했습니다. 조선공산당으로 매도해가 폭동으로 매도해가지고 넉 줄, 5줄이 실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고 이 국정교과서는 밖에 빛을 못 보고 불쏘시개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구의 자랑 국채보상운동은 기존 대부분 교과서에 있던 사진물 하나 없이 마치 서울에서 시작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2.28 민주운동은 날짜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단 석 줄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지만 전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에 역사적인 횃불을 들은 운동이 바로 대구에서 일어났던 2.28 민주화운동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견도 이미 제출해놓고 역사학계에서는 오류 수정 차원이 아니라 역사 국정교과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수정이 안 됐다는 것부터가 벌써 이 검토를 하고 수정을 했어도 그 기간이 너무 짧았고 졸속으로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의 근현대사 오류가 드러나고 수정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추진 방침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대선 판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반 전 총장이 낙마하면서 지역의 표심이 어디로 옮겨갈지 관심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던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각종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2위에 올랐던 만큼 대선 판세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 전 총장과의 연대, 연합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당분간 지켜보다가 어떤 특정 후보 쪽으로 민심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예상을 합니다. 향후 대선 구도가 더 예측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바른정당과 새누리당도 아마 직접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 또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 전 총장이 지역에서는 높은 지지를 받았던 만큼 반 전 총장에게 갔던 지역의 표심이 어디로 옮겨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들은 아무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나 또 지역 정치인이죠. 유승민 의원에게 좀 분산되면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중도 이탈로 보수 진영 후보들의 경쟁 구도가 조기에 압축돼 오히려 보수가 결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또 한 명의 대선 주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대구를 방문해 지역 중도와 보수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정권 교체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윤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를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자신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라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야권 통합을 위해 문 후보를 도와줬는데도 이제 와서는 자신 때문에 졌다고 주장하는 문 전 대표 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제가 돕지 않아서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3당 돌풍을 만든 기적으로 대선 승리를 이루겠다며 정권 교체와 부패 기득권 청산에 대구와 경북 지역민들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바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2달 만에 대구를 찾은 안 전 대표는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대체 상가 건물이 하루빨리 정해지고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굉장히 희망에 차 계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모레 안동과 상주를 방문하는 데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도 6일 대구를 찾는 등 야권 후보들의 지역 공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권오을 바른정당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는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시기를 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K2 이전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민원을 해결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권과 관련해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2명의 지지율이 10%대로 올라가면 대선 유력 후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어제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 설립자의 후손 최염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영남대 관련 의혹들도 수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 씨는 특검에서 영남대 설립 과정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취임해 물러날 때까지 학교 운영과 재단 소유 부동산 처분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대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새마을운동 관련 특혜 의혹을 받아왔는데 특검이 의혹을 파헤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아파트에서 이상한 관리비를 걷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주민감시만 철저했더라도 진작에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관리 규약은 이런 임차인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오랫동안 관리비로 받아온 대구 동구의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돼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문제를 진작 알 수 있었을 텐데 LH가 관리하는 인근 5개 단지에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위탁관리업체는 입주 당시 LH가 선정한 업체로 10년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수의계약으로서 LH하고만 계약이 늘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떨어지는 지시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견제하려면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LH가 개정한 임대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명 이상 두도록 한 감사를 1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의 출석수당과 업무 추진비 등 운영비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지만 무시했고 결격사유 등 제한 요건은 세분화했습니다. 꼼꼼하게 다 늘려놓고. 그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무력화시키고 그 임차인 대표 구성을 방해하려는 그런 독소 조항을 넣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LH는 관리업체 수의계약 문제는 국토부 지침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임차인 대표회의는 주민들이 잘 나서지 않아 구성 자체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8명 정원인데 동대표 3명 나버리면 이 의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오히려 사람을 많이 늘려놓으면 임차인 대표회의 자체가 구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기업 임대 아파트가 감시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한편 LH 대구 경북본부는 임대아파트에서 각종 협회비와 교육비를 관리비로 부당 징수하고 전기요금을 더 많이 걷어 관리업체가 임의로 집행했다는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본사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부당하게 징수된 관리비를 조사해서 임차인들에게 돌려주고 관리 규약을 검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 공사를 놓고 경북 지역 건설 관련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통합 발주한 탓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차단됐다는 건데 공사를 발주한 경북개발공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도청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는 869세대 규모로 총 사업비 1,39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공사입니다. 이달 중순 입찰업체 선정을 앞두고 지역 전기,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입찰 방법을 둘러싸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경북개발공사가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입찰 방식으로 각종 공사를 통합 발주해 수도권과 다른 지역 일부 대형사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다며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시공 품질 저하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금액이 거의 한 98% 이상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1,400억 원이나 투입되는 이번 대형 프로젝트가 지역 업체를 전혀 외면하고 대기업인 대형 건설업체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 경북도회 등은 대규모 궐기 대회와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기술 제한 입찰 방식이 오히려 고품질, 저비용 아파트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발주를 해온 상태고 도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주자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분리 발주와 통합 발주라는 입찰 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이달 열릴 감사원 감사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017년 새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에게 올해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 뉴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감의 고장 청도 이승률 군수를 만났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유성의 철가방 코미디 극장이 들어선 이후에 청도가 코미디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코미디 관련 사업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올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을 보다 특색 있고 만족도 높은 코미디 콘텐츠로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코미디의 역사를 만들어갈 한국 코미디 타운을 올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어 청도가 코미디 일본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350억을 목표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북도의 전통소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청도 가마인을 매개로 한 시내 물방울 산업을 통해 와인 터널과 소사암 경기장, 프로방스 등을 또 관광 벨트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시밸리 백화 마을 사업, 마을 기업 육성, 또 해외 여행사와 팸투어 등을 통해서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을 하고 또 보건소 내에 국내 유일하게 있는 외래 산부인과 등을 해서 출산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부자 청도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팜 사업과 신영농 기술들을 대폭 접목을 시킬 예정입니다.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서 농가 소득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도시철도 경대병원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문화관 개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우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명예를 더 높이고 또 어떤 이 나눔과 베품이 얼마나 큰 지역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나눔 문화관은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액 기부자들을 소개하고 기부와 관련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돼 있습니다.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민간으로 조직된 남성 의용소방대 유라지역대가 오늘 유라 119 소방안전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발족된 의용소방대 유라지역대는 소방 업무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산불 예방과 각종 재난재해 그리고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달서구 제12기 노인복지대학 졸업식이 오늘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노인복지대학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개교해 이번에 100명의 12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금까지 1,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영천 향교 국악학원의 명륜교실이 오늘 개강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고 전통문화와 교양교육을 해주기 위한 명륜교실은 서예와 한문, 문인화, 가야금 명창 등 6개 강좌 10개 반으로 이뤄져 오늘부터 올해 연말까지 강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이 오늘 포스텍과 경북대, 디지스토와 계명대 등 4개 대학과 함께 한국뇌연구원 대강당에서 뇌의 생리학 및 병리생리학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연합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는 행동 조절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병에 걸린 세포 이해에 대한 연구, 인간의 인지 기능 및 치료 방법 연구 등 모두 3개의 주제로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 10명으로 구성된 장기 실종자 추적팀을 만들어 앞으로 실종 1년 이상인 33명을 집중 추적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은 3년 전 송주에서 실종된 20대 장애인 여성을 지난해 대구에서 발견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장기 실종자 추적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에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또 대구지방법원장에는 김찬돈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고 대구가정법원장에는 박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문화 분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국유사 목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조선 중기본 목판 복원에 이어 지난해 말 조선 초기본까지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들을 집대성한 경상북도 교감본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인터넷으로 공개하면 삼국유사 목판 사업은 3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올해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늘부터 읍면동사무소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습니다. 쌀, 밭고정, 조건분리 직불제는 4월 28일까지, 논, 이모작, 밭 직불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단가는 밭고정 직불금은 헥타르당 평균 45만 원, 조건분리 직불금은 농지 55만 원, 초지는 3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올랐고 밭고정 직불금의 경우 지능지역 안과 밖이 구분돼 지능지역 아닐 경우 헥타르당 57만 5천 원입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